지금부터 부자가 되면 인생이 편해질 거라고 믿는 분들은 계좌가 커질수록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사실부터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돈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문제의 가격표만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자동으로 지혜로워질 거라고 믿는 분들도 그 기대부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혜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들킬 시간이 늘어날 뿐이니까요. 이 말을 투자로 그대로 가져오면 더 잔인해집니다. 돈과 시간은 당신을 바꾸지 않습니다. 당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계좌가 작을 때 나쁘던 습관은 계좌가 커지면 더 큰 폭발로 돌아옵니다. 조급함은 더 조급해지고 허세는 더 허세로 커지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더 깊게 파고듭니다. 반대로 절제와 인내와 원칙이 있었던 사람은 돈이 늘수록 더 평온해집니다. 결국 돈은 성격의 확성기입니다. 여기서 QLD와 TQQQ가 등장합니다. 이 두 종목은 단순히 수익률 게임이 아닙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을 키우는 도구이기 전에 내 안의 성향을 확대하는 장치입니다. QLD는 나스닥 100의 2배 움직임을 추종하고 TQQQ는 3배 움직임을 추종합니다. 같은 방향을 보지만 마음에 들어오는 충격량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충격량 차이는 투자 실력보다 훨씬 더 먼저 인간의 본성을 시험합니다. 왜 어떤 분은 QLD로는 버티는데 TQQQ에서는 무너질까요? 왜 어떤 분은 수익이 났는데도 마음이 가난할까요? 왜 어떤 분은 계좌가 커질수록 사람 관계가 부서질까요?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이 늘면서 변명거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면 환경 탓을 할 수 있습니다. 초보면 경험 탓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생기고 시간이 쌓이면 이제 핑계가 사라지고 거울만 남습니다. 그 거울 앞에서 내 선택의 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폭락이 아니라 상승입니다. 계좌가 잘 나갈 때 사람은 자신이 똑똑해졌다고 착각합니다. 운의 도움은 지워버리고 실수는 편집해버리고 과거를 재구성해서 영웅서사를 만듭니다. 그때부터 판단이 흐려집니다. 무리한 포지션, 과도한 확신, 남을 내려다보는 마음, 그리고 더 큰 레버리지를 향한 유혹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QLD에서 멀쩡하던 사람이 TQQQ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익이 커졌기 때문이 아니라 에고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부에 대한 가장 큰 착각은 어느 순간 충분함을 알게 될 거라는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번 달만 잘 되면, 이번 분기만 잘 되면, 딱 한 번만 더 크게 먹으면. 그런데 그 순간은 잘 오지 않습니다.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골대가 움직입니다. 수익이 생기면 기준이 올라가고, 기준이 올라가면 만족이 멀어지고, 만족이 멀어지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돈은 늘었는데 평화는 줄어든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 상태가 진짜 가난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QLD와 TQQQ를 돈 버는 종목으로만 보면 결국 망합니다. QLD와 TQQQ를 나를 시험하는 도구로 보셔야 합니다. 내 욕심이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내 공포가 어떤 표정으로 나타나는지, 내 비교심이 언제 나를 조종하는지 그걸 밝혀주는 장치로 쓰셔야 합니다. 레버리지의 본질은 증폭입니다. 수익도 증폭되고 실수도 증폭되고 감정도 증폭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다룬다는 건 차트를 맞추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첫째, QLD는 체류 시간을 늘리는 도구로 쓰셔야 합니다. 투자에서 돈을 벌려면 실력이 아니라 체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장에 오래 남아있는 사람이 결국 가져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오래 못 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계좌가 흔들릴 때 손이 먼저 나가기 때문입니다. QLD는 그 손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변동성이 커도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때리지 않으면서 그래도 충분히 빠르게 성장의 궤도에 올라타게 해줍니다. 그래서 QLD는 속도보다 생존을 먼저 챙기는 분들에게 맞습니다. 둘째, TQQQ는 속도를 붙이는 도구로 쓰셔야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미 원칙이 있고 흔들릴 때 무엇을 할지 정해져 있고 손절이 아니라 생존 규칙이 있는 사람에게만 속도가 됩니다. 원칙이 없는 사람에게 TQQQ는 속도가 아니라 파괴입니다. 3배는 3배 수익이 아니라 3배 감정입니다. 공포가 3배가 되고 흥분이 3배가 되고 확신이 3배가 됩니다. 결국 본인이 본인을 못 견디게 됩니다. 셋째, 충분함을 숫자가 아니라 상태로 정의하셔야 합니다. 충분함이 없으면 수익이 나도 불안합니다. 불안은 더 많은 거래를 부릅니다. 더 많은 거래는 더 많은 실수를 부릅니다. 실수는 다시 불안을 치웁니다. 이 루프를 끊는 핵심이 충분함입니다. 충분함이란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없으면 QLD든 TQQQ든 결국 남의 점수판에서 뛰게 됩니다. 남의 점수판에서 뛰는 순간 행복은 영원히 연기됩니다. 넷째, 레버리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행동 설계입니다. 사람은 의지로 시장을 못 이깁니다. 시스템으로만 이깁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셔야 합니다. 언제 들어갈지, 언제 줄일지, 언제 멈출지, 언제 다시 시작할지, 상승장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하락장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횡보장에서 무엇을 할지.
이게 없으면 결국 감정이 운전대를 잡습니다. 감정이 운전대를 잡는 순간 레버리지는 사고를 냅니다. 다섯째, 돈이 늘수록 단순하게 가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늘면 포트폴리오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종목을 늘리고 전략을 늘리고 지표를 늘리고 정보량을 늘립니다. 그런데 복잡함은 종종 무지를 숨깁니다. 이해가 깊어지면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은 해야 할 일을 늘리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늘립니다. 레버리지 투자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멍청한 짓을 안 하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여기서 이 영상의 핵심 메시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부와 나이는 사람을 타락시키는 게 아니라 폭로합니다. 투자에서도 똑같습니다. 계좌가 커지면 실수가 더 싸게 끝나지 않습니다. 더 비싸게 끝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QLD와 TQQQ를 통해 돈을 벌기 전에 QLD와 TQQQ를 통해 내 약점을 먼저 들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고치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투자입니다. 이제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들어가겠습니다. 상승장이 오면 TQQQ는 달립니다. 이때 사람의 마음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더 빨리 더 크게 벌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게 꺾이면 다 날아갈 것 같은 공포입니다. 이 두 감정이 번갈아 운전대를 잡으면 결국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오히려 더 차갑게 하셔야 합니다. 매수는 더 엄격하게, 비중은 더 보수적으로, 계획은 더 냉정하게. 하락장에서는 반대로 더 단순하게 하셔야 합니다. 공포에 반응하지 말고 미리 정한 규칙만 실행하는 겁니다. 하락장에서 무너지는 사람은 차트를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몰라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야말로 복리로 늘어나지 않는 유일한 자산이라는 사실입니다. 돈은 복리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소진될 뿐입니다. 그래서 돈이 진짜 유용해지는 순간은 더 많은 돈을 위해 시간을 팔지 않게 해줄 때입니다. 그때 돈은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반대로 갑니다. 시간이 줄어드는데도 점수판에 중독됩니다. 더 큰 수익, 더 큰 자산, 더 큰 비교, 더 큰 인증. 그러다 돈을 얻었는데 시간을 잃고 돈을 지켰는데 마음을 잃습니다. 그건 승리가 아닙니다. 더 좋은 옷을 입은 노예 상태입니다. QLD와 TQQQ를 활용하는 진짜 목적은 숫자를 키우는 동시에 시간을 되찾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숫자는 결과입니다. 방향이 먼저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숫자는 커져도 불행해집니다. 방향이 맞으면 숫자는 아직 작아도 평온해집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하는 건 종목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무엇을 위해 투자하는지, 언제 멈출지, 어떤 삶이 충분한지, 어떤 하루가 부자인지.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레버리지는 결국 당신을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 속 모습을 마음에 들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십니다. 나는 멈추면 뒤처질 것 같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다. 나는 시장을 계속 봐야 마음이 놓인다. 이건 투자 문제가 아니라 중독 문제입니다. 움직임에 중독되면 돈이 아니라 자극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자극을 먹고 사는 사람은 돈이 늘어도 고요함을 못 얻습니다. 고요함은 쟁취해야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습관을 만드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비교를 줄이십시오. 자극을 줄이십시오. 불필요한 거래를 줄이십시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뉴스에 감정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원칙, 현금 흐름, 생활의 단순함, 관계의 진실함, 건강, 그리고 시간을 늘리십시오. 이게 부의 본질입니다. 계좌는 그 다음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속으로 떠올리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결국 위험하지 않느냐? 폭락 오면 끝나는 것 아니냐? QLD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TQQQ는 도박 아니냐?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느냐? 나는 직장인인데 관리가 가능하냐? 레버리지는 위험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은 레버리지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다루는 인간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종목도 당신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지표도 당신을 대신해서 참아주지 않습니다. 결국 당신의 선택이 당신을 구합니다. 폭락이 오면 끝난다고 느끼는 이유는 비중이 과했거나 계획이 없었거나 기대가 과했기 때문입니다. 위험은 시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계획 부재에 있습니다. QLD만 해도 충분하냐는 질문은 충분함을 정의했느냐로 돌아갑니다. 충분함이 없으면 QLD도 부족합니다. 충분함이 있으면 QLD로도 충분합니다. TQQQ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흔들릴 때도 규칙을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안 되면 TQQQ는 실력의 증명이 아니라 약점의 폭로가 됩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는 질문은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하지만 원리는 하나입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사고 감정적으로 팔면 장기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마시고 행동을 고정시키십시오. 어떤 조건에서만 진입한다. 어떤 조건에서만 비중을 늘린다. 어떤 조건에서만 줄인다. 어떤 조건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 네 가지만 고정해도 대부분의 사람을 망치는 실수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직장인이라 관리가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오히려 직장인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차트를 붙잡고 있지 않으니까 과잉 행동이 줄어듭니다. 투자에서 최악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으면 안 해도 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은 오히려 규칙을 만들고 지키고 방치하는 전략이 잘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계좌가 커졌을 때도 나는 겸손할 것인가? 큰 수익을 봤을 때도 나는 단순함을 선택할 것인가? 남이 더 잘 될 때도 나는 시기심이 아니라 내 길을 지킬 것인가? 돈이 늘어도 나는 시간을 지킬 것인가? 나이가 들어도 나는 배움을 멈추지 않을 것인가? QLD와 TQQQ는 당신에게 돈을 벌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을 드러내는 무대를 준다는 겁니다. 그 무대 위에서 당신이 보여줄 모습이 당신의 진짜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은 시장이 흔들려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자산이 있으면 돈은 따라옵니다. 반대로 그 자산이 없으면 돈이 와도 불행이 따라옵니다. 오늘부터 목표를 바꾸십시오. 더 많이의 게임을 줄이고 더 나은의 게임을 시작하십시오. 더 나은 판단력, 더 나은 습관, 더 나은 평화. 그게 진짜 복리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